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이번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아파트 컬처의 노하우들을 녹여서 예쁘게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공간들에 라운드 처리를 해줬다는 거, 사람이 오는 거 정도만 딱 볼 수 있는 정도의 유리로 공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도 장을 짤 때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장을 짜지 않았어요. 가볍게 선반으로 계획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개방감이 좀 생겼고요. 이 라인 조명 때문에 또 이 공간에서 굉장히 통일감 있게 공간이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 거울을 배치해가지고 현관 딱 들어왔을 때 확장감을 주는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 요소들을 넣으면 욕실에서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옥수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2000년 초반, 그러니까 199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 1000세대가 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 삼성에 사고 계신 고객님들이라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이 영상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32평형 아파트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평형임에도 불구하고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이번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아파트 컬처의 노하우들을 녹여서 예쁘게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저희랑 현관부터 같이 둘러보시면서 전체 공간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투베이 구조의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정면 벽을 막았습니다. 보통 이런 획기적인 측면을 만드는 경우 좀 드문데요, 저희는 현관을 막고 보시는 것처럼 측면으로 돌아서 이렇게 거실 쪽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짜봤습니다. 왼쪽 벽에 다행히 좀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3연동 도어로 중문을 배치해가지고 전체 도어가 열렸을 때 두 개의 도어가 열려서 굉장히 큰 출입구 공간이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 맞이하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 한번 촬영을 할 때 보시면요, 원래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의 경우는 두 개의 기둥이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개의 벽체를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거부감 없게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 날개벽이야 라고 하지 않게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들에 라운드 처리를 해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철거가 안 되는 벽체가 있는 경우에 저희 예전 이미지 좀 보여드리면은 서비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테이블 같은 걸 짜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안쪽에 보니까 약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납 공간을 또 없애기가 애매해서 그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납이 좀 꽤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는다고 하면 서비스 테이블로 쓰게 되지만, 다행히 안쪽에 꽤나 큰 수납 공간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창호 같은 경우 전체 다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요, 천정에 에어컨 삽입 작업까지 전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정 보시면은 많이 하는 실리핑 작업까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에서 트렌드가 되는 것들이 고객님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다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일러 조절기나 이런 것들은 교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이거 교체를 못했고, 그 외에 스위치라던가 이런 이제 비디오폰 같은 것들은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다시 현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오는 거 정도만 딱 볼 수 있는 정도의 유리로 공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방으로 바로 가볼게요. 공사 전 사진 보시면요, 아마 이 투베이 구조에서 가장 힘든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왜냐면 길 따라키만 하고 요즘 나오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배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가고, 거기에 식기세척기 들어가고, 또 오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요 공간 자체가 협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식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거실 쪽으로 아예 배치를 바꿨고요, 이쪽 벽면은 과감하게 수납을 다 했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테이블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티스팟으로 이제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좀 특이한 거는 보시면 여기 키큰 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한참 키 큰 장 계획할 때 도어에서 이제 막 수납이 끌려 나오는 형태의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의 약간의 단점은 도어가 무겁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걸 또 이번에 개선하고자 아예 이번에 서랍이 나오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블룸 제품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수납도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납을 하면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딱 도어를 열자마자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크진 않지만 창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뷰 자체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넣게 되면은 뷰 자체가 가려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창호를 설치를 했고요, 환기를 할 때는 여기만 열어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인덕션 밑에는 서랍에 이너 서랍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밑에는 서랍, 이쪽에는 여러가지 양념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방 구조에서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함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 답답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공간에서도 장을 짤 때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장을 짜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되는 공간만큼은 가볍게 선반으로 계획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개방감이 좀 생겼고요, 또한 정면부도 보통 우리가 장을 짠다고 하면 장을 그대로 태워서 이렇게 기역자로
다짜고짜거든요. 그럼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텐데 그런 공간들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타일을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개방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주방에서도 꽤 확장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공간에 확장감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도 이 창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상부에 있는 이 라인 조명 쭉 뒤로 가보시면 이 라인 조명 때문에 또 이 공간에서 굉장히 통일감 있게 공간이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몇 개 넣어주면서 단지 주방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의 어떤 새로운 확장감들을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단지 주방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주방 가구업체 가서 싱크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디자인보다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 업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요소들을 공간에 넣어서 공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발코니에서는 지금 여기에 아직 세탁기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탁기 설치할 때 세탁기를 위아래로 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다행히 안쪽에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이쪽에서 세탁기를 사용하고 여기서 건조기를 넣는 형태로 공간을 계획해서 세탁 환경 자체가 좀 쾌적하게 만들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구조에서 조금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로봇 청소기 위치를 넣어놨습니다. 요즘 주방 인테리어 계획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친구인데 로봇 청소기 거의 필수가 되다 보니까 제작 가구 제작할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공간에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간방 한번 가보면요. 보시면은 딱 들어왔을 때 이 방 사이즈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실 텐데 저는 이제 이 방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좀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발코니를 확장을 한 것도 확장한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들어왔을 때 거울로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울을 굳이 배치한 거는 실은 이쪽 측면에 이 옥수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층이 있습니다. 보통 이 공간이 되게 쓸모없게 막 되게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저희가 가구를 딱 짜가지고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안쪽이나 벽체 다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고 평상시 닫혀있을 때는 벽체와 일체화되어 있어서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수납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 도어가 열려야 되다 보니까 이쪽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전신 거울을 배치해가지고 현관 딱 들어왔을 때 확장감을 주는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옆에 화장대 디자인을 하면서 거울을 다시 한번 넣어줬어요. 이 거울에서조차도 또 확장감이 있어서 이 공간 자체가 매끈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 공간을 보시면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이 공간에 우수관이 있어요. 보통 이런 공간에 확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벽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벽 자체는 뒤쪽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전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공간이 정리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우수관이 들어갔던 공간은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쪽 공간 같은 깊게 요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가 다르다. 요 뒤쪽은 우수관이 들어가고 이쪽 공간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제작 가구 자체를 제작할 때 실제 이 현장에 맞게끔 다 디자인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뭔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하면 난방관 연장 작업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난방관 연장 작업을 아파트 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수 삼성 아파트도 대표적으로 그런 아파트인데요.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난방관 연장하지 마라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엄청 추운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대안이 그 공간에 전기 판넬 같은 걸 설치했었는데 또 하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탄소호습식 발열제라고 해서 바닥에 난방을 까는 건 동일하게 바닥재에다가 탄소호습식 발열제를 넣고 위에 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전기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하고 하자율도 굉장히 낮고 온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또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IoT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라서 탄소섬유 발열제 기억하셨다가 발코니 확장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욕실로 가볼게요. 자, 욕실 같은 경우 제가 일단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갔을 때 불이 빵 켜질 거예요. 요즘은 욕실 시공을 할 때 센서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켜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면 불이 켜집니다.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보셨나요? 불이 켜지 않았는데 지금 켜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손을 씻거나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명 하나는 센서등을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켜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여기서 이제 안쪽 조명을 켜게 되면요, 여기 주변이 밝게 되면 그때는 얘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 센서 조명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욕실 같은 경우는 좌변기, 세면기, 샤워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대리석으로 상판을 얹혀가지고 세련된 이제 세면대로 설치를 했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고려해서 보통 우리가 큰장 딱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라운드가 조금 젖어 있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욕실장 제작할 때 팁은 이 안쪽에 꼭 콘센트 같은 거 같이 계획을 해주시면 충전해야 되는 제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욕실에 그런 것들은 도어 닫고 안쪽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또한 이번에 여기 와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르그랑 스위치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수 콘센트인데 상당히 예쁘게 나와요. 사용할 때만 열어서 쓰면 되고요. 보통 헤어드라이기나 에어랩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데 같은 경우는 선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비데용 콘센트는 별도로 설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건 하나도 바닥에 선이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게 디자인적으로 안 이쁘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긴 실리콘으로 되어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욕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건식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조적 벽체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샤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편안하게 샤워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한정된 공간이라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도 여러 요소들을 넣으면 욕실에서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욕실에서는 밀폐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안쪽으로 와보시면 욕실뿐만 아니라 모든 도어를 설치할 때 여기 보시면 가스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어가 닫혔을 때 좀 더 밀착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도어가 이렇게 내면이잖아요. 위에 측면까지는 다 이걸로 마감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방들 같은 경우는 하부에 하부 띄움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살짝 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조 대리석을 제작할 때 아예 이렇게 턱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어를 딱 닫았을 때 안쪽은 완벽하게 밀폐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욕실에서 나는 소음이나 소리 같은 것들도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30평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안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정에 아무래도 에어컨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단 차이가 그대로 가게 됐었는데 이 도어의 배열을 조금 바꿨어요. 보통은 이제 같은 사이즈의 도어를 동일하게 설치하지만 여기서 구분을 한번 해줘서 이쪽 도어, 그 다음에 이쪽 도어 별도로 설치를 해줬고요.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장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거울로 보여지지만 이 거울은 당연히 수납장입니다. 거울 안에도 이렇게나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공간을 서랍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서랍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쫙 빼게 되면은 물건들이 우르르 다 넘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가구 제작할 때 같은 소재를 좀 나눠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구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자를 갖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앉아서 들어가 봐야 무릎이 실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무릎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 같은 경우도 실은 여기도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 화장대 하나를 짜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공간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변기하고 세면대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저희가 세면대들을 설치했어요.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어떠신가요? 꽤 아늑하죠. 다행히 좀 약간 폭도 좀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세면대에서 조금 포인트를 줬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세면대에 시선이 갈 수 있게끔 동글동글한 디자인들을 여기 공간에 전체에 배치를 했어요. 당연히 뭐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들 다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휴지거리, 그 다음에 손잡이, 변기, 수납장, 거울, 그다음에 세면대까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디자인 언어로 공간을 통일하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되게 깜찍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공간도 당연히 거실이랑 동일하게 이 공간만큼은 보시는 것처럼 센서등으로 설치해서 저녁에 그냥 불 켜지 않고 딱 들어와도 켜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켜졌죠? 여기까지 저희가 옥수 삼성 아파트 32평형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 보시고 옥수 삼성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저희 아파트 걸체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또 멋진 집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